유이동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2015년 당시 자신의 비서관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했고 폭행이라고 그 표현하는 게 부분에 맞는지부터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미숙했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네.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다시 이미 묻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발길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폭행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발길질은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차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보좌진이 발길질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부족한 알겠습니다. 점이고 리더로서 제 잘못했다라고 잠시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셨어요. 업무 준비가 부족하던 이유로 크게 화를 냈다. 거친 언행과 거친 태도로 인해 후회와 책임감을 통감한다. 그죠? 거친 태도와 언행만으로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까?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지금보다 나이도 젊고 또 미숙한 상태에서 아니 있었던 미숙했던 일이기 건 충분히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두발로 차셨습니까? 안 자, 차셨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고 반성하고 있다는 그러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피해자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전화를 하셨습니까? 사과를? 글쎄, 제 그때 당시 보좌진 아니, 최근이라도. 중에 잠깐 제가 말씀할 기회를 좀 아니, 주시기 최근이라도. 바랍니다. 잠깐 제가 아니 말씀을 최근이라도 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스 그렇게 노만 대답하세요. 우격다짐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보좌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모입니다. 한 2달 전에도 1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고 특히 이제 요번에 6.3 지방선거에 저 이외에 제 보좌진 출신 중에 또 출마하는 사람이 제 질문에 잠깐 답을 제가 하세요. 답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 답을 예스냐 자, 노냐로 대답을 두 하시라니까. 명이 출마를 하게 돼서 저녁을 먹는 자, 자리를 그러면 가졌는데 진정한 사과를 하시려면 피해자에게 직접 하셔야지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최근 평택 보좌진이 공천을 앞두고 당시 보좌관을 통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의한 적이 없으세요? 없고요. 잠깐 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겼다. 아니 법을 잘 아시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냐고 여쭙는데 왜 그거를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검사 생활은 제가 했는데 저보다 더 검사스러우세요. 지금 그러니까 법을 워낙 잘 토론회 아시겠지만 진행하시는 게. 평택 시민분들에게 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한 적 없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진들이 매번 조국 이렇게 후보에게 모일 때 여쭙겠습니다.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조국 후보가 하신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용남 후보의 이야기를. 김용남 후보 지금 질문하신 사항 말씀이신 거죠? 네. 김용남 후보께서 충분히 그 관련 피해자분과 빨리 소통해서 원활히 푸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남 후보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비서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왜 직접 연락 안 했느냐? 사실은 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저의 보좌진 출신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다 네, 알겠습니다. 모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 모임에 제가 이제 다른 후보께 전화를 참석하지를 하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제가 저의 다른 후보한테 질문을 해야 연락을 되니까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발길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 없이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제가 그 조국 유이동 후보님 이거는 토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남의 지적을 받겠습니다. 발언을 멋대로 그렇게 잣대를 적용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제가 그 조국 품격 있는 후보가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상태에서는. 적어도 저는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님께서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겸 되물어야 될 부분이 예. 있어서요. 저는 KTX 경기 남부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국 후보님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2010년 경우를 말씀하셨죠. SRT냐 KTX냐, 그때는 고덕국제신도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신도시가 미래에 세워진다면 여기에 이 수요를 예측해서 평택의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SRT 지제역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안을 갖고 있었던 KTX 경기 남부 역사역을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인 이 평택 지역의 국회의원 그 조찬 회의에서 아마 이 부분이 결정이 돼서 SRT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 역사 KTX 경기 남부 역사역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은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가 6만 5천에서 향후 15만까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해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 사이에는 아마 경기 남부 역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 SRT와 경기 남부 역사가 동시에 허허벌판 위에 왜 두 개의 고속 열차가 생겨야 되냐고 욕을 먹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신 후에 이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이 됩니까? 아니요. 제가 그 앞에 저한테 답변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 답변을 지금 제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KTX는 분명히 국가철도망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역교통 체계가 아닙니다. 광역교통 체계는요, GTX나 신분당선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맞지도 않는 수단을 가지고 광역교통 개선 계획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얼른 당신의 생각을 수정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 오셔서도 계속 그게 맞다라고 우기시면, 사실 조국 후보가 지금 이 현안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질지가 예상이 됩니다. 누군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계속 때만 쓰면 이게 철도 사업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특별법을 굳이 만들어서 그 특별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냐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훨씬 더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5초 남기고 이러십니까? 저한테는 5초도 안 주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KTX